기후위기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저는 승현과 수현 아빠 김지석입니다. 저는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아빠들과 함께 방송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저는 진행과 이것저것 맡고 있는 의준 아빠 차윤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부터 방송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구독자분들이 대거 늘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그린피스 후원자분들과 그린피스 캠페인에 관심이 있어서 서명을 해주신 분들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저희 팟캐스트 구독을 해달라는 이벤트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9일 한글날까지 이제 팟빵에서 구독을 해주시고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20명을 무작위 추첨을 해서 뭐를 드리죠? 저희 이제 영국 사무소에 있는 해양 캠페이너인데요. 윌 맥칼럼이 쓴 플라스틱 없는 삶. 이게 이제 한국에 번역돼서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로 꼽혔었죠. 그렇죠. 이게 정말 좋은 책이죠. 플라스틱도 기후 위기랑 관련이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그죠? 밀접하게 있죠. 그리고 이게 않죠. 되게 좋은 게 절반 이상 정도가 진짜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저도 읽어보지 못한 이 책. 이거를 자그마치 20권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혹시 기존에 구독하셨던 분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무서운 세상인 게 팟빵 플랫폼이 다 잡혀요. 통계가. 어느 분이 열심히 듣고 계신지. 그래서 이분들도 포함을 해서 이제 구독과 댓글 남겨준 분들을 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도와주셨어요. 그때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난수 생성을 통해서 아주 공정하게 20분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팟캐스트에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분들도 여기서 이제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래서 댓글이 이벤트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각자 하나씩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지석 선생님께서 하나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좀 길어서 약간 줄었습니다. 네. 나다니님이 쓰신 거고요. 오늘 김지석님의 친절한 메일을 받아 팟빵 설치하고 회원 가입하고 붓바살바 aka 지구재난방송 구독했어요. 지금 7월 말 그린피스 활동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팟캐스트로 듣기 시작했어요. 기후위기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 어디서도 듣지 못한 가슴 아픈 이야기, 동시에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실을 알려주시는 이 방송이 벌써 13회가 되어왔다니 진행자 세 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을 위해 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저희 셋이 다 합니다. 하냐고 죽을 맛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댓글을 굳이 이제 한 건 김지석님의 친절한 메일을 받아라고 했는데 이제 김지석님께서는 좀 메일을 사실 좀 고쳐주시긴 했죠.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있다. 제가 앞부분에 이것저것 하고 있다고 죄송했는데 이 그 드래프트를 쓴 거는 또 저라는 걸 좀 생색을 내기 위해서 제가 이 댓글을 제가 중요한 보고서를 쓰느냐고. 네, 맞아요. 팟빵 홍보를 못 하고 있는. 그것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뭐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되죠. 네, 제 가정을 돌봐가지고. 근데 이제 많이 고쳐주시긴 했고, 진짜, 이게 친절하게 메일을 진짜 썼잖아요. 그죠? 그쵸.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나연쌤께서 또 하나 댓글. 네, 좋은 바라묵님이 남겨주셨는데, 이런 활동이 더 구조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조적. 네네. 제가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셋이서 팟캐스트 하나만 구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댓글을 골랐는데요. 좋은 해석이네요. 네. 어쨌든 저희 붓바살바 구독해주시고 파이팅이라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주시고 구독을 해주실수록 제가 그 통계를 가지고 이제 윗분한테 가서 저 이것만 집중해야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일주일에 2편 나오나요? 가능하죠. 왜 아니겠어요. 네. 저도 이제 댓글을 하나 골랐는데 구글 플렉스님이 써주셨어요. 왜 제가 이거 골랐냐면 구글 플렉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 진짜 정말 제가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랑 제가 방송하고 이게 뭔가요? 이게 약간 조금 아니요. 이게 약간 좀 있는 집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장난감이라고 했어요. 구글 플렉스? 구글 플렉스라고 약간 조금 블록 같은 건데 좀 머리 좀 써야 돼. 약간 그런 건데 오랜만에 반가워서 제가 좀 잘 살던 시절이 기억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윤탁쌤이 아까 떡튀순 먹는데 오랜만에 서민 음식 먹어서 기뻤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그런 이미지로 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미니멀 라이프, 제로 웨이스트, 비건 이런 거 실천하려 노력 중인데 팟캐스트 잘 듣고 제가 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붓바살바 관계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셨거든요. 이미 저희 사무소에 지금 콜록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구독하시는 분들도 이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한번 진짜 충격적인 보고서를 또 들고 왔죠.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서를 소개를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 뭐죠? 지구 멸망 시나리오도 했었고. 네. 네. 저희 그린피스 보고서 또 퀄리티가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석쌤이 이메일을 초안을 작성을 못하셨는데. 예, 근데 저희가 좀 사실은 놀래켜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린피스 보고서 저자분을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 모셨죠. 그쵸. 누구죠, 나연쌤? 바로 옆에 계신 지석쌤입니다. 네.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기후, 자동차 산업이 불러온 위기. 예, 좀 약간 수사가 좀 들어가 있네요. 무너지는 기후. 그래서 이 저자분을 오늘 한번 모시고 좀 한번 특집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특집 방송. 좋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부자아빠, 사람는 아빠, 붓바살바 구독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팟캐스트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저자분과의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1644-0961, 1644-0961에 팟캐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셔도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나눴던 얘기가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다루는 내용이 현실화가 안 됐으면 하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또 그 팟캐스트 초창기에 이제 아주 지금도 초창기긴 하지만 좀 열악한 음질로 하나 과일 특집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납니다. 네, 이때 이거 또 저희 김지석 선생님께서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었는데 제목이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지석쌤이 뭔가 만족을 하지 않으면 그 팟캐스트 잘 돼요. 근데 이제 그 제목이 정선사가 먹고 강원의 사료를 저 오늘 깜짝 놀란 게 KBS에서 9월 18일자로 기사가 났는데 폭염 태풍 이겨낸 고랭지사가 본격 출하. 그러면서 정선군 임계사과라는 임계면에서 나오는 사과 같아요. 임계농협 여러분 뭐 화이팅입니다. 하여튼 그분이 여기 정선사과가 출하가 된다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벌써. 네. 무섭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사회과 부도 백지도 기억나세요? 백지도? 나연쌤은 좀 세대가 아닌가? 네, 사회과부도 그러니까 사회과 있었던 사회 시간에 그 백지도라고 지도인데 이제 그 한반도가 하얗게만 그려진 그거를 사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 숙제를 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특산물 뭐 서울이 어딘지 찍어와라 뭐 아니면 뭐 특산품을 그려와라 그러면 이제 뭐 대구에 과일 그리고 막 이러는데 한산모시 뭐 이런 거. 맞아요. 그쵸. 그리고 뭐 강화도 하문석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문석 꼭 나옵니다 시험에. 근데 그런 거를 요즘 애들은 정선에다가 그려야 되겠어요. 강원도 정선에. 원래 사과가 대구가 분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얼마나 이게 기후위기가 가속화가 됐는지 정선에서도 불과 이게 한 20년 30년 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농업하시는 분들은 또 농업을 하시기가 점점 힘들어지신다고 해요. 지금 점점 이제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문제로 날씨도 그렇고 해서 생산물을 이제 꾸준히 내시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 이게 정선군의 사과 나오는 거 임계사과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뭐 기사 보니까 뭐 10% 정도도 비싸지만 소비자들이 꾸준히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 협찬 받았어요. 좋죠. 뭐 한번 들으시면 한번 보내주시고요. 근데 뭐 사실 이거를 지석쌤께서 그런 얘기 되게 자주 하셨잖아요. 이런 거 언론 보도 조금 아쉽다. 어떤 점이 아쉬운지 한번 또. 아니 지금 좀 다른 얘기지만 연결돼요. 영국에서 멸종저항 운동이라고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기후변화 그 시위를 한 사람이 젊었을 때 잠깐 환경운동을 하다가 이것저것 다 골치 아프고 그냥 나는 농사나 지으려다 해가지고 한 15명 정도 고용해서 유기농 농사를 했었어요. 영국 그래서 웨일즈 지방에서. 근데 뭐 20일 연속 비가 오질 않나 그
그 완전 흉작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사회를 등지고 농사를 지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런던에 와가지고 킹스 칼리지 사회학을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사회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이제 일을 벌인 게 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고랭지 사과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딱 느낌이 뭐냐면은 딴 데서 되는구나. 뭐 그럼 딴 데서 사 먹으면 되지 하는데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거죠. 보도에서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스토리고 신기하고 재밌어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다 망가져서 잘 안 된 곳도 좀 비춰줘야 되는데 그런 곳에 비춰주기보다는 그냥 고랭지사가 나왔다 신기하지 뭐 맛있대 뭐 잘 팔린대 뭐 이런 그런 톤의 보도가 좀 많아서 그러니까 고랭지에서 원래 열리는 건 배추인데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는 게 참 우리한테는 와 이게 참 좋은 기온이 소식이 맞으면 되는 거니까 오늘 우리 녹음하는데 9월 17일인가요 오늘? 근데 18일입니다. 어제만 해도 네. 서울이 30도였어요. 추석이 지났는데 낮에 30도까지 올라간다고. 좀 요번에 좀 추석이 빠르긴 했지만 시원해지고 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농업이 어쩔 수 없이 유망산업이 될 가능성도 높죠. 그죠? 왜냐면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다 보면 식량 생산량이 지금 이미 미국 선물 시장에서 이미 그게 효과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랭지 사과 출하됐다고 하고 마트에서도 많이 사드세요. 또 농부들이 힘들게 하신 거니까. 하지만 또 그런 얘기 한번 좀 주변에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과 깎아 드시면서 와 이게 진짜 강원도에서 나온 사과인데 맛은 있는데 참 좀 그렇다. 그런 얘기도 또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자동차 산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자동차 산업 얘기한 적이 있었죠. 지석쌤께서 한번 그 얘기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BMW CEO가 집에 갔다.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가셨어요. 왜 가셨죠? 집에 급한 일이 있으셨나요? 실적이 안 좋은데 네. 특히나 이제 전기차 같은 거 만들려고 주주들이 요구하니까 네. 그거 사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이러다가 야 나 네가 안 좋아 해가지고 집에 가버려요. 뭐 엔진이 불타고 막 그런 사건 때문이 아니라 뭐 엔진이 몇 개 불타더라도 차가 엄청나게 팔리면 네. 주주들은 보통 해피한데 네. 저기 이제는 밀린단 말이에요. 테슬라 같은 데다 밀리고 전기차 라인업이 강화되는 게 좀 보이는데 주주들은 근데 거기 있는 그 기계공학 하는 엔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겠죠. 야 뭐 필요해? 그래서 뭐 그게 뭐 필요하냐? 뭐 잘 만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주들이 야 그럴 거면 너 나가라 해가지고. 그 안 그래도 BMW에서 i3라고 약간 조금 뭔가 약간 부족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뭐 단종된다는 소식이 또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네. 다른 CEO가 있어서 그 사람은 전기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i3 만들고 i8이라고 뭐 또 그 하이브리드 차 만들고 이랬는데 네. 갑자기 그 다음에 나온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갈렸거든요 그때. 네. 야 됐고 예전 하던 대로 뭐 그 옛날식에 하던 사람들 들어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야 전기차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야 i3는 조금 만들고 그냥 우리 그냥 그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하자 이제 하다가 요번에 이제 또 잘린 그런. 그렇죠. 13 원래 BMW 뭐 광고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1357 시리즈 사이에 뭐 246 시리즈 이런 거 만들면서 네네네. 뭐 가솔린 디젤차 엄청 팔다가 이제 집에 갔다. 그래서 이제 독일 또 하면 자동차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3대 모터쇼라고 하죠. 프랑크푸르트 그 모터쇼가 열렸는데 보도된 거에 따르면 이제 전기차 향연이었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좀 어땠습니까 실제로?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제 동료가 거기 가서 네네. 실시간으로 막 추석 연휴 전 쉬고 있는데 자꾸 막 보내고 있어요. 제가 눈치 없는. 눈치가 없어요 진짜. 동료인데, 자기는 이제 일하니까 좀 짜증 난다 이거지. 그 눈치 없는 분 한번 나중에 모시고 네, 왜 그랬는지 네, 한번. 네. 11일 프레스데이였죠. 네. 예. 그 프레스데이가 이제 기자들만 오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날 보여주는 거가 대부분 언론 나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 언론에서 관심이 없어요. 이미 다 끝났다 우리는. 네. 예. 근데 프레스데이에서는 전기차가 막 컨셉카가 이렇고 저렇고 막 쫙 깔렸었대요. 그러나 그날이 끝나고 네. 갑자기 전기차는 사라지고 뭐 대형 SUV 이런 것들이 쫙 깔려가지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레스 데이 끝나면은 그게 있는데 비즈니스 데이에서는 전기차는 온데간데 없고 디젤 SUV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깔게 된 배경에는 저희 김지석 선생님이 쓰신 이 보고서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그냥 끼워 맞춰 보는데요.
사실 이 보고서가 사실 우리 삶이랑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쵸. 왜 차를 전기로 타든지 디젤 가솔린으로 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것저것도 못하는 게 오는 거죠. 그죠? 환경이. 아니에요. 네, 디젤 휘발유차 나빠요. 네. 아, 그렇죠. 네. 디젤 휘발유 디젤 나빠요. 네. 이 보고서 다시 한번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거를 제가 이 그린피스에 이제 직장 옮기기 전에 네. 우리는 이거 힘들게 쓰고 그럴 필요 없다. 아. 외주를 줘서 전문 기관에 맡겨서 하면 된다 했는데 이게 하나 둘 다 거절 내지는 아무튼 뭐 마땅한 데 네. 못 찾다가 네. 그러면 이거를 못 쓰나 그러는데 제가 이제 철없던 시절이라서 그때 43세 후반에 44세인데 예. 내가 써보겠다 손을 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쓰다가 나중에 또 한 2명 더 합류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있는 자동차가 이대로는 정말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쓴 내용이고 좀 신기했던 거는 이게 이제 유럽 이런 데서 또 홍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르몽드에도 막 나고 예, 독일 매체들 뭐 크로아티아에서도 한 2개 기사 나오고 크로아티아에서까지. 네. 와. 축구 강국에서 나왔으면 수케르의 이미 나라. 네. 네. 수케르 너무 제 나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나름 보람을 좀 이제 느꼈죠. 예, 그래서 근데 내용 자체는 좀 사실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존 차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를 생산하는 거는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정말 이제 지구를 이제 온난화의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있는 거다. 말씀하시는 기존 차의 종류가 뭔가요? 뭐 휘발유차, 디젤차인데 여기에 추가로 충격적일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도 사실은 이제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아, 네. 하이브리드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브리드 당연히 친환경 차 아닌가요? 하이브리드가 그 좀 연비가 좋아지긴 해요.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휘발유차거든요. 네. 근데 휘발유를 좀 덜 써요. 근데 기후 현재 위기 상황에서는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 환자가 원래 커피에 설탕 2스푼 넣다가 당뇨병이니까 나 이제부터는 1스푼만 넣어야지 그러면 의사가 놀고 있네 이러겠죠 이제. 그래서 안 되고 아예 그냥 블랙을 먹던지 딴 거 먹어라 이러겠죠. 잠깐만요. 저희 팟캐스트를 지금까지 1회에서 14회 정도를 했는데 1회에서 12회 정도만 함께 하신 김나연 선생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김나연 선생님께서 한번 2회 정도 빠지신 적이 있으니까. 혹시 이 그 기후변화랑 그 자동차랑 왜 관련이 있는 거고 기후변화가 오면 왜 안 좋은지 조금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자동차들, 특히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가는 아까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그리고 디젤,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운행 시에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요. 근데 이 온실가스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전체 온실가스의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기후변화가 당연히 가속화되면 우리가 아까 예상하지 못했던 불과 몇 주 전에 정선에서 사과가 날 수도 있어요 하하하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더 자주 벌어지는 거죠. 사실 정선에서 사과가 나고 필리핀에서 망고가 넘치고 하는 게 우리한테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 말고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되면 왜 이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서 고랭지 농업을 해야 되는데 고랭지 농업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고랭지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 환경도 다 바뀌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남해안의 적조 현상도 되게 크게 발생을 해서 양식장이 되게 큰 피해를 봤는데 수온이 높아지고 이제 가을 장마가 오고 하면서 계속 적조가 심해지면서 이제 양식장에서 다 폐사를 하는 그런 상태가 마련이 되는 거고. 우리의 먹거리가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네. 초반에 제가 농사 짓다가 환경운동 하신 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분이 딱 기후변화 설명하는 슬로건이 간단한 게 있어요. 먹을 게 없어진다. 동식물, 왜냐하면 동식물은 기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라지면 동식물에 의존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의 자식들은 굶어 죽을 거다. 이대로 가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많이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식료품 관련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몇십 년 후에는 만약에 이 기후위기를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다 자국 내에서 생산된 건 다 자국에서 소비를 하지 다른 나라로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없을 거라고 식량 전쟁이 날 거다 이런 보고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일본 아베 이 녀석 정도는 그냥 귀여운 정도가 되겠네요. 식량 안보나 이런 문제도 심각해질 거고. 그렇죠? 꽤 인기 많았던 왕자의 게임에서 예, 그렇죠. 저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네. 중간중간에 뭐 건너 들었는데 네, 스포일러. 예, 아니 뭐 끝났으니까. 네네. 네. 끝났어요? 끝난지도 몰랐네. 아무튼. 자, 그래서 근데 그게 계속 나오는 게 이제 겨울이 온다. 예. 윈터 이즈 커밍. 네, 윈터 이즈 커밍. 이 얘기 계속 나오는데 한 번은 인터뷰에서 그 작가한테 그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도 되냐고 했더니 맞다. 진짜로? 네, 그 왕자의 게임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쵸. 네, 윈터가 오고 있는데 지금 겨울이 오고 있는데 그 장벽을 쌌잖아요. 이건 뭐 스포도 아니다. 사실. 그러다가 나중에 근데 뭉쳐서 싸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도 나오고.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아베 이 녀석 나도 물들었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무슨 누가 어쩌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가 사실은 거대한 위기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딴 거 신경 쓰면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고 우리끼리 막 추적탁거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거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 문 앞까지 지금 온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이미 기후 난민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 아무래도 우리부터 지금 안 좋아져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제 이게 오보냐 마냐 지금 말이 많은데 그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그 영국 유력 매체에서 9월 23일인가에 있는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대한민국 요 네 나라 정도가 발언권을 안 줄 거라는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왜죠? 석탄 발전소 늘리고 있는 나라는 기후 문제 회의 해결 관련해서 나와서 발언할 거는 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건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거 오보다. 우리도 거기 발언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설랑설레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상황이 그냥 좋게 갈 수 있는 거면은 저희도 보고서 내고 사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가가지고 막 액션 해가지고 막 입구 막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 이제 아까 이런 거에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 친환경차 박수 대단하게 이랬는데 이제는 너도 이제는 우리한테 짐이야라고 된 거죠. 하이브리드도 어쨌든 내연기관차인데 친환경차인 것처럼 보이는.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예요. 하이브리드 차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가솔린 디젤 차인데 연비가 우수해진 거죠. 그렇죠. 가솔린 디젤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못 가죠.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까지 차까지 포함해서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셨나요?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조금 줄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줄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 그래서 2028년까지 모든 엔진 달린 차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이브리드 차는 2024년부터 28년까지는 팔아도 괜찮다. 다만 이제 아예 그냥 엔진만 있는 차는 정말 2024년인가 5년 정도에는 판매를 완전 중단해야 되고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유예 기간을 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전기차를 하는데 전기차도 좀 작고 효율 좋은 차 위주로 가야지 지금처럼 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회사의 차지만 테슬라 모델 X라고 해가지고 대형 SUV 전기차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SUV가 인기잖아요. 그렇죠. 산타페, 투싼 이런 거 그런 것도 에너지 효율이 한 10% 정도 더 나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상황이 괜찮다. 아직 여유 있다,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10% 나오는 거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도 안 돼. 하이브리드도 안 되고 SUV도 안 되고 오로지 조금 가능한 거는 적당한 크기의 좀 작은 전기차 정도. 그럼 김재호 선생님이 이게 혼자 혈연단신으로 쓰시다가 이제 뒤늦게 두 분이 되긴 했지만 이게 왜 크로아티아 언론까지 이제 소개된 이유가 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동차 사이를 줄여야 되고 왜 이제 그 내연기관 하는 차를
2028년까지 퇴출을 해야 되냐? 2028년이 뭐 50세가 되시는 해인가요? 뭐 그래서 그런가? 왜 2028년까지 해야 되는지, 그럴 때까지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그린피스 벨기에 사무소에서 독일 우주항공연구소라는 곳에 용역을 줬어요. 네. 자, 유엔에서 이제 1.5도, 그 IPCC라는 곳에서 1.5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1.5도에서 온도 상승을 멈추게 하려면, 1.5도냐 2도냐 이거 좀 이렇게 논의가 있는데, 1.5도는 굉장히 안 좋고요. 2도 되면 정말 훨씬 안 좋고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2도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헬 지구로 간다는 그 거고. 1.5도와 네. 2도가 지구 평균 기온 평균 상승폭을 기온이죠. 얘기하는 네. 거죠. 현재 한 1도 정도 올랐고요. 이 2100년까지인가 그렇죠 아마.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금세기까지라고 네. 저는 알고 아니요, 있긴 한데. 그렇긴 한데 지금 속도로 가면은 우리 1.5도, 2도 뭐 금방 가요. 그쵸. 지금처럼 배출하면 이산화탄소를. 1.5도, 2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미세한 온도가 완전히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식물들도 안 자라고 맞아요. 갑자기 뭐 저희가 네.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5도가 되면 산호초의 70%가 파괴되고 2도가 되면 90% 이상, 100%가 네, 99% 뭐, 그렇죠. 기후 변화는 약간 어느 뭐 지역의 환경 보호 이게 아니라 이 전체 그 지구에 살고 있는 것들이 다 살 거냐, 다 죽을 거냐, 막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정말 그렇죠. 생태계를 흔들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몇 주 전에 그 800만 종 중에서 500만 종이 이 근 20년 아닌가 사라질 위기라고 했는데, 그게 사라지면 뭐 어떻게 되나요? 그거를 잡아먹고 사는 것도 다 이제 다 무너지는 무너지는 거죠. 거죠. 무너지는 거죠. 먹이 사슬이 거의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그거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예. 하여튼 베개 사무소에서 막 맡겨서, 근데 그것도 약간 좀 뭐랄까 그 스토리가 있는 게 자동차 전문 기관에서 이걸 안 맡으려는 거예요, 용역을. 자기들도 결론은 뻔히 나오는데 네. 자동차 회사들한테 약간 뭐 관계가 있고 사업을 따고 연구를 해주는 연구소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이거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폭스바겐 뭐 BMW랑 일하기가 껄끄럽다 이래가지고 안 맡으려고 그래가지고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어차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독일 우주항공연구원이 해줬는데 거기 나온 결론이 이 기존 차는 휘발유 디젤 차는 2025년 정도에는 판매를 중단해야 되고 네. 하이브리드는 그나마 CO2가 좀 덜 나오니까 2028년까지는 판매를 허용해도 되는데 그 이후로 절대 안 된다. 라는 거 나오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2028년으로 잡은 거예요, 시점을. 화제가 된 거는 사실 태양광 풍력 이런 것 때문에 전기 생산에서는 CO2가 많이 줄었거든요. 네. 혹시 유럽 어디 나라에서 자동차를 사는 걸 제한한다거나 자동차를 타는 거를 뭐 1년에 10,000km 제한한다거나 그런 건 얘기 들어보셨어요? 파는 거 제한은 본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였나 스웨덴이었나 아닌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없어요? 아니 무슨 그쵸. 네.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를 사지 말아라. 차를 타다가 10,000km 되면 운행을 중단하라 이렇게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비 규제 조금 하면서 푸시를 했는데 사람들은 갈수록 더 돌아다니고 차도 더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분야가 어디냐 그러면은 자동차가 됐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1등은 항상 주목받잖아요. 자동차가 문제네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려운 데 긁어준 거죠. 보고서 딱 내가지고 자 이러이러하니 2028년부터는 내보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희가 이제 교통수단이나 이런 거 얼마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그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발자국이라고 하잖아요. 탄소 발자국. 네. 여기 저희 지금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한 가지 이제 그린피스만의 숨겨진 비밀을 제가 하나 공개하려고 하는데. 안 돼, 하면 안 돼. 네, 저희 어디 뭐 지하철이나 뭐 버스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출장 갔다 오면은 경비에다가 뭐 써놔요. 그쵸. CO2. CO2 얼마나 배출했는지 네. 써내죠. 그래서 보통은 네. 뭐라고 또. 대중교통을 사실 다 대중교통을 타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출장도 거의 자제를 하고 정말 적은 인원수가 가장 적게 이동하는 거리로 이동을 하지만 뭐 독일 사무소에서 러시아 사무소까지 오는데
이틀 정도 꼬박 기차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탄소 배출 줄이려고. 네, 이제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를 타고 뭐 이런 노력들이 있죠. 또 기분 나쁘게 또 회계팀에서 또 매일 한 번씩 자동으로 오잖아요. 또 너의 탄소 배출이 이만큼인데 부서 평균보다 높다 낮다. 뭐 반성해라 이런 거. 반성해라는 데는 제가 지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배출량이 자동차를 사람이 이용함으로써 이게 전 세계 배출가스량이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나요? 이게 저희 계산법이 조금 특이한데, 네, 아이비리그 나오신 김지수 선생님의 계산법으로 따르면, 네. 이거는 이 부분 독일에가 있어요. 아, 자, 그래요? 전공은 제가 이걸 했는데, 네네. 자, 이게 하나 차를 만든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야, 그만 타자. 이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만들면은 한 뭐 20만 킬로 뭐 보통 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계산해보니까 작년에 생산한 자동차가 이제 만들 때 나온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걔가 어차피 폐차될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뿜을 이산화탄소를 계산해보니 전 세계 배출량의 9%가 되더라.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살짝 저희가 이제 미디어들을, 언론들을 이제 훅 한 거죠. 이렇게 훅 해가지고 르몽드니 뭐니 막 열심히 써준 거죠, 이제. 네. 저 르몽드, 프랑스 르몽드에서 이제 주목한 보고잖아요, 그죠? 좀 더 와닿게 설명하자면, 네. 일반 차 그냥 아반떼든 뭐 투싼이든 이 정도를 샀다고 쳤을 때 스포티지든 뭐든 네. 차 한 대가 한 몇 톤 정도 배출한다고 알고 계세요 혹시? 만들어서 폐차하고 뭐 사용 다 해가지고 전 생애 주기를 얘기하는 생애 주기, 거죠. 예. 라이프 사이클. 그렇죠. 제조부터 폐차까지. 그렇죠. 네. 전혀 노 아이디어인데요. 저는 몇십만 톤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몇십만 톤까지는 아니고요. 아닌가요? 몇십만 톤이면 큰일 납니다. 한 50톤이 좀 넘어요. 네. 네, 한 54톤 이렇게. 한 집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 한 대가. 차 한 대가. 예. 차 한 대 54톤이니까, 그거를 지금 1년에 거의 한 9천만 대인가 팔리죠? 그리고 돌아다니는 차들은 다 합치면은 뭐, 그거 곱하기 한 20 정도 되나 막 그렇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어마어마한 그 CO2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은 너무 없고, 28년까지 생산을 중단하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 자동차를 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죠? 디젤이나 가솔린으로,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 운행이 되는 차들은 생산 멈춰야 된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 이게 영국 의회 같은 경우 좀 더 약간 솔직해지는 면이 있는데, 네. 영국 의회의 과학 소위인가? 네. 예, 거기서, 보고서를 냈는데, 근데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친환경 전기차라도, 네. 사실은 뭐,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차를 소유해서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거는, 결국 에너지 사용량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기후변화 대응과 조금 맞지 않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무소에서도 지금 내연기관차 퇴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저희가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로의 사업 구조를 변환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로 움직이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확립 그리고 또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기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의 확대를 함께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차로 충전하는 에너지 자체도 재생 에너지로 해야 된다고 당연히 저희가 가야죠. 끊임없이 같이 캠페인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석탄 발전소 같은 캠페인도 이제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죠. 되게 재밌는 트윗이 하나 나왔어요. 그 폭스바겐 CEO가 하여튼 폭스바겐이 뭐 잘한다고 얘기가 참 쑥스러운데 하여튼 뭐 일단 발언 자체는 좀 의미 있는 게 트위터에 독일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을 빨리 없애고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뭐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사기 싫어하는 자동차 회사는 아니 우리가 전기차 해봤자 뭐 전기가 다 석탄이라서 뭐 타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진짜 전기차 사야겠다. 전기차 환경성을 더 좋게 해야 됐다. 그렇게 결심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관점을 바꾸면 갑자기 이제 자동차 회사가 전력 생산에서 CO2를 빨리 없애라라고 이제 발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는 전기를 가지고 차를 굴려서 자기 회사의 차가 친환경 차가 되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완전히 바뀌는, 그러니까 사실은 폭스바겐 정말 나쁜 친구들이죠. 그 클린 디젤이라고 뻥쳐가지고 맞아요.
디젤차 엄청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배출가스 조작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이제 전기차 요번에 뭐 하나 예약 판매하고 있는 차, ID3라고. 예, 그 차를 팔기 전에 이제 공격적으로 어쨌든 자동차 회사에서는 물론 이제 수익 구조가 다를 수가 있지만 이제 내연기관 차를 팔다가 이렇게 전기차로 사업 구조를 이제 성공적으로 변환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지금부터 해서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약간 뭐 제가 약간 예언을 하자면 아, 네, 그렇게 못하면 네. 자동차라는 물건을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수용하고 이렇게 좀 공간을 내주기가 되게 곤란하게 되는 게 그 식량 생산 시스템을 공격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이게. 먹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네, 결국은 밀리면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네. 나는 차를 꼭 타야 돼. 이거는 굉장히 배부르고 철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 지경까지 안 가려면 지금부터 빨리 바꿔서 CO2를 팍팍 줄여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 보고서 쓰셨는데 이 자동차 회사 특히 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가 5군데가 있다면서요. 예, 뭐 5개를 뽑자면은 폭스바겐이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르노, 닛산, 미쓰비시를 이제가 한 회사로 돼 있는데 네. 그거 합친 게 두 번째가 많고 3위가 도요타, 4위가 제너럴 모터스 GM, 그 다음에 5위가 현대 기아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이 껴있는데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어마어마한 게 이제 네. 폭스바겐이 1위라고 했는데 5.82억 톤 정도고 이제 현대기아차가 5위인데 4.01억 톤. 그러니까 이게 생산량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커마다 조금씩 기술 차이가 있어가지고 연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래 봐야 이미 뭐 내연기관차는 뭐 거기가 거기라서 결국은 대수로 그냥 순위가 나와버리더라고요. 판매량과 비슷한 순위. 예, 그렇겠죠, 판매량하고 똑같이 아무래도. 가요. 예.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제 큰 자동차 회사의 주력 자동차든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차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5.82억 톤이 1년에 배출하는 CO2 양을 말씀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018년도에 5.8억 톤이라는 거는 네. 그 해에 차를 만들 때 나왔던 CO2와 그 해에 만들어진 차가 폐차할 때까지 한 20만 킬로를 달렸을 때 나오는 CO2를 다 합쳐서 이렇게 계산한 거라서 그러니까 그 해 배출량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조에 이제 운행에 폐기까지 라이프사일까지 미래 운행까지 다 합쳐가지고. 미래 운항까지. 네. 아, 그러면 이게 근데 잘 감이 안 잡혀요. 5.82억 톤. 음, 좀 쉽게 설명한다면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 그 호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라는 나라가 1년 동안 쓰는 양이랑. 호주가 다른 국가 하나가 배출하는 것보다 사실 더 많아요. 네, 더 많고. 네. 그래서 제가 현대기아가 5등에 있는 거 보면서 좀 아이러니한 게 제가 현대차 일하다 나왔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때 제가 다닐 때 그때 글로벌 탑 5를 하겠다고 네. GT5 해가지고 네. 막 현대기아 그때는 훨씬 작았거든요, 지금보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면서 GT5를 했구나. 네, 글로벌 탑 5에 들어갔구나. 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그냥 그 필수품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이제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근데 요게 자동차에서 한 군데가 배출하는 게 한 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랑 맞먹는다는 게 이게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회사가 워낙 많은 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동차라는 물건은 엔진을 달고 나온 이상은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뭐 단연 연비 좀 낮았어. 하이브리드 엄청 좋네. 친환경 짱 이랬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시간과 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CO2 양을 계산해 보면은 야 너 나가. 하이브리드가 뭐 저는 남아도 되지 않아요? 친환경 뭐 너 나가. 다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환경보호라고는 자꾸 이제 뭔가 뒤로 밀리는 느낌이 있어서 식량 생산 시스템을 위협하는 물건이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 밥을 못 먹게 하는. 그렇죠. 예. 그럼 폭스바겐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잘 알겠고 르노, 닛산도 이게 미쯔비시랑 다 합치다 보면 이렇게 생산량이 되게 많나 봐요. 합치다 보면 좀 얼마 전에 또 저기 좀 싸웠잖아요. 네, 그 카를로스 권 회장이 네, 일본에 있을 때, 가십타임. 그쵸, 네. 가십타임이죠. 일본 검찰이 이렇게 막, 뭐 해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게. 옛날에 그,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원작이 일본 거거든라고 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기업에서 이 사내 정치나 이런 게 엄청나게 치열한가 봐요. 그래서 그 르노-닛산의 이 카를로스 곤 회장이 일본 검찰에 왔을 때 그러니까 르노라는 회사가 닛산을 먹은 거잖아요. 닛산이 일본어로 일본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약간 자존심? 그래서 닛산이라는 브랜드가 한참 그 미국에 거부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디트로이트 자동차 시티 여기가 일본차 더 질 좋은 일본차에서 무너지니까 이 닛산이라는 차가 들어왔을 때 이거 이름이 좀 거부가 있다. 그래서 닷선이라고 그때 냈었죠. 그러다가 하여튼 근데 이 회사도 지금 막 회장이 그래서 다시 뭐 일본 검찰에 뭐 됐다가 그 다음 회장이 CEO로 바뀌었다가 뭐 그 CEO 일본 CEO도 문제 있어서 하고 부침이 많은 회사고. 근데 의외로 토요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GM은 좀 의외네요. GM이 왜 이렇게 배출량이 많은 거죠? GM이 약간 좀 무너졌긴 했지만 네. 미국에서 원래 가장 큰 자동차 회사였고 네. 뭐 GM도 유럽에 또 이런저런 자회사도 있고 하니까 다 합치면은 그 대수가 되거든. 대수가 860만 대니까 네. 뭐 그래서 4등 한 거죠. 그리고 GM이 약간 또 주력 차종들이 조금 그것도 좀 있긴 있어요. 예, 그 뭐 대형 SUV나 뭐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들고 들어오는데 픽업 트럭 같은 거 만들고 많이 보여요.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네. 휘발유예요, 또 휘발유. 예. 예. 차 크기가 좀 커서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워낙 또 뭐 일단 차량 대수로 순위는 대충 나옵니다. 그냥 똑같이. 예. 현대 기아차는 이제 자랑스러운 국내 기업 현대 기아차 5위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판매가 740만 대. 그 다음에 한 대당 배출량이 한 54톤. 그러니까 한 대당 배출량은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현대나 비슷해요. 53.8톤, 53.8톤, 54톤. 그러니까 차 한 대 한 대 봤을 때는 뭐 약간 평균적인 수준의 배출량인데 대수가 되니까 글로벌 탑 5에 들어간 거죠. 당당하게. 현대차는 그럼 이제 전기차 위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열심히 뭐 배출량 높은 SUV 같은 걸 만들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둘 다 하는데 네. SUV는 훨씬 열심히 하고요. 네. SUV 좀 많이 팔아가지고 뭐 얼마 전에 이제 1조 수익도 내고. 예. 큰 SUV도 현대 기아차에서 각각 나왔고 또 이제 팰리세이드 나왔었고. 예, 그리고 작은 것도 이제 막 나오기 하더라고요. 네. 약간 엑센트라고 세단을 없애버리고 지금 이제 베뉴라고 또 네. 작은 것도 SUV로. 사람들이 SUV는 돈을 좀 더 지불할 용의가 있거든요. 한 2, 300만 원 더 비싸도 이게 사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사람들이 그걸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뭐 어떠냐라는 주의인데 이제 문제는 다시 한번 식량 생산 시스템을 위협하는 예, 존재다. 영원히 훼손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기후변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영원히 훼손한다. 영원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먹거리도 걱정해야겠지만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트렌드가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라는 걸 미리 아시는 것과 모르는 것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차가 수소 전기차 되게 잘하고 있지 않냐 이런 질문도 되게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한 게 내연기관차가 79만 대, 그리고 전기차가 1.7만 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비율로 보면 내연기관차가 97.8%, 그리고 친환경차가 2.2%. 그러니까 친환경차에는 전기차만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전기차랑 수소차? 아니요, 전기차만. 여기선 전기차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넣었었나 근데 몇백 대 안 돼서 네. 예, 너나 빼나 뭐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연기관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근데 그린피스가 현대 기아차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현대 기아차 뭐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얼마나 정도 되나요? 현대기아차 올 1월로 보면 네. 지금 현대기아차를 합쳤을 때 내수 승용차 신규 판매 시장의 약 70%를 차지했어요. 올해 1월 자료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지난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3%밖에 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서울 사무소는 이제 현대 기아차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은 이제 다 글로벌 자동차 전체 업체 제조사. 네, 그렇죠. 네. 독일 사무소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BMW, 벤츠를 네, 조금 더 포커스를 예, 맞춰가지고 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각각 그 자기 지역에 있는 메이커를 전담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현대기아가 만약에 뭐 규모가 굉장히 작고 네. 전기차만 만든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잘하고 있네요, 잘하세요 하면 되는데 네. 1년에 740만 대의 차를 거기다 대부분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2.2%지만 전 세계로 따지면은 더 안 될 거예요 아마 한 뭐 1%, 한 2% 미만일 텐데 네. 그 정도 해가지고 뭐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노력한 건 맞지만 충분치 않다. 아까 그렇죠. 당뇨병 환자가 네. 뭐 시럽 3번 넣다가 뭐 2번만 넣어요 이런다고 네. 예, 의사가 잘했다는 소리 못 듣거든요. 예. 또 그리고 네.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산업계가 계속 친환경으로 바뀌어 갈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국제 자동차 조사 기관 자토의 올해 발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3년 안에 친환경 차로 전환을 추진을 못했을 때 2021년 얼마 안 남았죠. 곧 2020년인데 2021년부터 유럽에서만 330억 유로.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42조 원이거든요. 네. 이걸 벌금으로 지불해야 되고 이게 현대기아차의 경우 얼마냐. 약 3억 유로. 하나로 약 4조 원 벌금을 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네요. 네, 그죠? 이거는 굉장히 생존의 문제랑도 직결이 돼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유럽의 이 배출 규제 기준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니면 방법은 있어요. 네. 차를 안 팔면 돼요. 철수. 근데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처럼 그 정도 벌금을 내고 차를 팔려고 하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어, 그러니까 기업에 보통 하는 건 수익을 뭐 내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전기차를 판다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안 주는데 이제 이산화탄소 규제를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이거 못 맞추면은 그래 팔긴 팔아. 근데 벌금 내놔. 사줘. 이래 버리면은 그럼 저 여기서 장사를 왜 하고 있죠? 글쎄. 너 거의 어떻게 할래? 대부분의 제조사가 2018년 순이익의 약 절반을 벌금으로 내야 된다고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사실 저희 팟캐스트 제목이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잖아요. 부자가 되면서 살아남기까지 하면 좋겠다는 우리의 희망을 담았는데 이제 그린피스가 개인 후원으로만 운영을 되잖아요. 네. 기업이나 정부 후원을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너무 반기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린피스.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 크로아티아 언론에서 마저 다룬 이 보고서에는 우리도 살고 자동차 기업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담은 거죠. 그죠? 네, 맞아요. 네, 어떤 내용을 담은 거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네네. 자동차 산업이 바뀌어야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 네, 앞에서도 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유일하게 자동차라는 형태의 탈 것을 식량 생산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훼손하지 않고서 쓰려면 좀 소형 전기차 정도, 네. 최대한 효율이 좋은 전기차를 좀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뭐 아무도 소유할 수 없어라까지는 아마 못 가겠지만 그 소유를 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 대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같은 에너지원을 확산시켜가지고 전기가 석탄에서 나오거나 이러지 않게 해서 정말 CO2가 충분히 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또 이제 이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기름값은 부담이거든요 보통. 그렇죠. 근데 제가 전기차를 2년 반을 몰고 있지만 충전비가 어제도 제가 한 100km 가는 거 충전했는데 730원 나왔어요. 뭐 최근에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드론 공격으로 뭐 유가 뛰고 이랬잖아요. 네. 저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내가 막 1년에 뭐 5만 킬로, 6만 킬로 타면서 전국을 누비고 뭐 이런 식의 걸 하고 싶어 뭐 그런 사람이 더 사실 이득을 보내요. 왜냐면은 충전비가 워낙 싸니까. 그리고 전기차를 몰아보면 정말 좀 이렇게 평안해요. 진동 뭐 소음 이런 거 없고 차도 잘 나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전기차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감과 뭐 내가 이런 거 저런 걸 놓치는 거 아니냐, 희생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타보면 삶이 더 나아지는, 사실 덜덜덜거리는 차를 돈을 좀 아끼려고 타고 이러면 난 자랑스러워 그냥 아니라 좀 약간 비참까지 좀 그런가? 근데 약간 좀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예, 근데 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사우디 드론 막 공격 받았다고 이거 어떻게 내일 주유소 가서 막 내일 주유소에 만땅으로 막. 넣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막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낮은 걸로 쓸 수가 있고 또 그런데 이제 보고서에 막 그런 내용도 담았다면서요. 뭐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전기차 배터리나 뭐 또 환경적이야?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보고서에 내용을 담았다면서요. 아, 그 부분은 뭐, 예, 자세히는 못 따라왔는데, 왜냐면은 뭐, 그 포커스가 그게 좀 아니라서. 그러니까 네네. 한 가지는 제가 배터리를 만들 때 뭐, 들어간 자원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자원이 뭐, 리튬이나 코발틱 해가지고 한 400kg이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은 맞지만, 1년에 뭐, 모닝이나 뭐, 기아 모닝이나 이런 차도, 휘발유를 거의 한 0.8톤을 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한 12년을 쓴단 말이에요. 12년, 15년을.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 400kg의 그 자원을 배터리에 집어넣고서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을 써가지고 충전하면 사실 자원을 안 쓰죠. 그리고 마지막에 배터리에 들어있는 걸 다시 또 재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채취를 한 다음에 두고두고 또 돌려 쓰고 뭐 딸 아들 물려주고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좀 배터리의 환경성을 좀 공역하시는 분들은 일반 차가 1년에 거의 1톤 가까운 석유를 매년 떼워서 네. 3.5톤, 4톤 되는 CO2를 만드는 건 또 자꾸 신경 안 쓰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경 안 쓴다 해가지고 전 세계가 자동차 산업을 그냥 알아서 해, 뭐 골치 아프지 그냥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 거면 그런 지금 식량 생산 시스템을 위협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해라. 좋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냥 하이브리드랑 내연기관차는 계속 생산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 안 되죠. 언제까지 생산을 좀? 2025년, 2028년. 졸았어요? 내가 할 때? 네, 네. 아니, 한번 다시 정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네. 거예요? 사실 좀 졸리긴 해요. 좀 2028 보고서 이렇게. 년입니다. 이 보고서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네. 농담. 재미없어, 별로 이거. 농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우리가 막 전시장 가서 막 골라보고 타고 파는 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모델인데, 이제 좀 탄소 배출 줄이려면 어떤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고민해야 될까요? 뭐 좀 공유할 수 있게 가는 거죠. 예, 사실 저도 차를 잘 안 쓰거든요. 네. 월화수목금.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소카 이런 거 있지만은 빌리면 생각보다 좀 비싸서 여전히 좀 부담인데 좀 쉽게 빌려서 쉽게 반납하고 비용을 좀 줄 수 있으면은 도움이 좀 되겠죠. 예. 전기 차종이 사실 많이 확대돼서 저희가 뭐 렌트나 뭐 쉐어링 서비스나 이런 걸 할 때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의 폭이 넓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제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SUV 왜 만들어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원해서요 이러는데 네. 전기차도 그럼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이 원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안 만들으니까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택권이라는 면에서도 좀 빨리 좀 만들어라라고 이제 하는 거고 뭐 그러면서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이제 붓바살바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소비자가 원해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당당하게, 왜 이렇게 전기차는 예약 엄청 밀려있죠. 받기 어렵죠. 한 6개월, 8개월 기다려야 돼요. 진짜요. 전기차 지금 빨리 해서 환경에도 기여하고 보조금도 받고 해야 되는데, 왜 전기차는 이렇게 생산이 늦는지, 우리를 이렇게 원하는데, 이런 거를 제조사에 꼭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들으신 다음에 동네에 있는 현대 기아 딜러 그 샵에 가셔가지고 네. 쓱 보고서 전기차 없네 하고 씩 나가버리세요. 네. 뭐예요? 전기차 뭐 없어요? 씩 나가버려요. 현대기아는 전기차 안 팔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죠. 현대기아도 전기차가 있죠, 그죠? 네, 파는데 굉장히 아직은 그 비율이 적다. 별로 열심히 광고도 안 하고 그냥 네. 2%. 오늘 좀 보고서 내용 너무 진지했지만, 이 전기차를 듣고 좀 구매에 흥미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쵸. 그래도 그게 제일 이제 좋아요. 가족분들이나 이런 사정에서 꼭 타셔야 되는 분들,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있을까요? 그러면 또 저희 이 보고서의 저자이신 김지석 선생님께서 네, 네. 이거에 앞서서 이제 대리점에서 알려주지 않는 전기차 구매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네. 또 온라인으로 전자책으로 출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전자책으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쉽게 만나보실 수 있고 그린피스 홈페이지나 아니면 리디북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또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드리자면 지금의 전기차를 주문할 때입니다. 그래야 왜죠?
내년에 보조금을 받아서 차를 이제 인수할 수 있어요. 내년 한 여름쯤에 이 붓바살바 한 1년 더 듣다가 네. 주문해봐야 할까 그러면 너무 늦었어요. 그럼 또 다음에 넘어가고 네. 보조금 또 깎이고 보조금은 앞으로 좀 깎일 가능성이 높은 매년 거죠? 깎이고 있어요. 저는 1,900만 원 받았지만 올해는 1,35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한 1,200에서 1,15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0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으면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팟캐스트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그린피스의 보고서 얘기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사실 네. 그린피스에서 내는 보고서가 많이 인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고, 뭐 크로아티아랑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저희 보고서를 인용할 정도니까 꼭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51페이지고요.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오늘이 아니죠. 방송 기준으로 어제 업로드가 됐으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읽어도 뭐 50일이면 다 읽네요. 그죠? 아닙니다. 네. 1시간 아니면 다 읽을 수 네, 네. 있어요. 밖에 네. 들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녹음하느라고 이제 두 분 많은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더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풍성하기 어렵다니까. 네. 저 열심히 좀 합시다. 네. 같이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